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챗 GPT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핫하다는 주제 창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챗 GPT가 정말 창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높여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창업은 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제가 창업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혁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로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창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경제 성장률과 이제 고용을 늘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 창업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경제도 발전시켜주는 굉장히 중추적인 경제에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네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한국의 그럼 창업 생태계는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럼 좀 평가를 해봐야겠네요. 아마도 챗 GPT도 안정화기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창업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많은 창업가들이 자신의 기업을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일단 2010년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게 사실은 이 도입기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창업 생태계가 2010년대 이후 발전한 그 과실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가 맞거든요. 다만 최근에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많은 돈이 풀린 것들이 굉장히 다시 줄어들었고, 그래서 벤처 투자 자본도 굉장히 급격하게 사실은 위축되고 있는 게 최근 1, 2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냥 과거처럼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정화 성장기가 지나서 현재 사실은 이제 과도기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만 자금이 외부에서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도기로 접어드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창업 기업들과 창업 생태계가 안정화기에서 과도기로 넘어가는 그 준비 단계, 철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기술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이 창업 단계 중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우리 기술 창업, 혁신 창업이라는 것을 시도할 때 가장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한 6가지 정도로 챗 GPT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창업을 시도할 때 가장 어렵고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도 한국의 많은 창업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인터뷰해보고 또 그들에게 실태 조사를 하면서 창업할 때 애로들을 묻고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창업 기업들 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금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자금에 대해서는 생태계가 많이 발전함에 있어서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VC들이나 엔젤 투자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펀더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창업 기업들은 자금을 투자받는데 그렇게 큰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좀 덜한 편이고요. 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사실은 유효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기술 개발이나 검증,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규제 같은 부분, 5번째 나와 있는 규제 같은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기술 창업을 할 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 한국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쯤 될 것인가 할 때 한 절반 정도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규제, 관련된 이제 규제들 때문인데요. 이러한 규제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규제를 말하자면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현규제, 호지원 이런 방식의 정책적인 어프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창업을 시도할 때 규제라는 부분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리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최근에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입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최고 이제 핫한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나 우수한 이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에 따라서 이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져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금만큼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이제 인력이다. 고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창업 생태계가 한국이 물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 중에 창업 생태계가 우리만큼 발전한 국가들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3개 국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제 싱가포르를 얘기를 하네요. 제가 워낙 설명을 하기 좋은 국가도 있고 또 이 3개 국가 안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국가도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창업 대국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미국의 창업 생태계를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누구나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고 누구나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혹은 실패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창업 문화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미국을 초기 실리콘밸리의 발전과 전 세계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모델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목이 됐는데요. 사실 챗GPT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맞지만 굉장히 활성화된 창업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스라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많고요. 특히 군대에서 전쟁을 대비한 많은 이제 전략 기술 분야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창업 생태계 모델 국가로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한 강점이 미국 창업 생태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창업하면은 미국에서 창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거죠. 특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 미국의 창업 생태계에 진입해서 미국의 투자 자금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창업 생태계와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는 동기화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싱가포르가 나왔는데요. 싱가포르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죠. 그렇지만 여기서 모델로 아마 제시한 이유는 창업을 지원하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례는 중국 같습니다. 투자자들 수라던가 투자 자금이라던가 스타트업 수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이제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 소비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크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엔젤 투자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아주 밑단의 투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투자 규모도 미국에 육박하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불어서 중국이 여러 이제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부의 정책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발등에 떨어진 불,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최근 여겨지고 있는 이 글로벌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책적인 노력, 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챗GPT가 조금 더 아마 상세한 질문을 하면 다르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일반적인 대답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에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기업들이 성공을 한국에서 거두고 스타트업을 해외 본사를 이전하는 이걸 플립이라고 하거든요. 네, 플립을 시도하지만 많은 플립 기업들이 실패를 하는 요인이 결국에는 해외 비즈니스 문화에 완벽하게 동질화되지 못하고 낙오가 되는 그런 형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실패 사례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무엇보다 플립을 하려는 정말 큰 의지가 있는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의 확보 전략이 있는가, 또 충분한 시장 사이즈가 나오면서 매출을 거둘 수 있는가라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챗GPT의 창업에 대해서 쭉 물어보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해하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챗GPT가 창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특히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그래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 같은 정책 연구자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또 챗GPT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 아이디어나 전략들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창업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들은 창업가 개인의 역량과 또 조금의 운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피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창업가들이 초기 창업에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성공했던 그 순간들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해왔고요. 그런 연구들이 좀 여기 좀 보시면, 네, 한국의 영 이노베이터스라는 저희 이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 등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 창업가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었고, 또 연사로 모셔서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비단 부러움뿐만 아니라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창업가들이 또 감명을 받고 또 새로운 창업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봐왔고요. 특히 이제 혁신을 추구하는 많은 창업가들을 응원하고 또 그들에게 우수한 정책으로 보답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의 김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